자, 이제 172쪽에 허가의 제한. 요거는 이제 설명 듣고요. 꼭 요걸 필기하고 싶으시면 사진을 찍어가, 사진을. 응? 카메라 꺼내갖고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기야. 여기서 이해되고 요 지문 갖고 끝나면 따로 하실 필요 없어. 근데 요거 하고 책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사진 찍어 놓은 거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거. 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응? 거기 몇 번이야? 내가 번호 안 적어줄라 적어주니까. 건축 허가의 제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가 제한을 세 번째 배운다 그 말이야. 근데 세 번째 배우기 때문에 내가 저 앞에서 배운 그 절차대로 한번 적어볼 테니까 책에 상관없이 먼저 할 거예요. 먼저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권을 갖고 있죠. 또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사람들이 허가권자고, 두 번째 제한권자, 여기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 대신에 여기는 없어요. 이게 다른 법은 전부 시장, 군수도 다 제한권을 가는데 요 허가에서만큼은 국장과 시도지사만 제한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국토개법에 가도 국토부 장관, 시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다 갖고 있어. 또 도시정비법에서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건축법에만 누가 없다? 시장, 군수가 없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제가 제한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이 지문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 그러면 시도지사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이런 걸 시험에 낸 거야. 왜냐? 요건 자기가 자기도 제한한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요 사람만을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요게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제일 상급이니까 아랫사람 모두를 제한한다니까 허가권자 제한. 요게 맞아. 근데 시도지사는 허가권자 허가 제한. 그러면 틀려 이게. 그때는 반드시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제한. 요런 거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책으로 읽어서는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이게 보고 좀 이따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보시면서 안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이때 시도지사가 시장 등의 허가를 제한할 때 요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 여러분 시험에 요거를 승인받아라고 출제가 된 거지. 여기는 보고하도록 해놨어. 그럼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해제하라고 명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시도지사만 누구를 제한할 때? 시장 등의 허가를 제한할 때는 국장한테 뭐하라? 보고하게 해놨고, 보고받은 국장이 이게 너무 지나치더라. 그러면 해제하라고 명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 국토부 장관은 제한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직접 제한하기도 하고 요청을 받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시도지사도 직접 제한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요건 또 안 돼. 요 사람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자신만이 제한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요청이란 단어가 나왔으면 국장한테 요청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배운 걸로 하면 누가 요청해? 시도지사. 근데 시도지사는 이미 제한을 갖고 있으니까 요청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이제 누가 요청해? 한 사람. 관계 중앙행정이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게 요청한다. 늘 나오지. 근데 여기는 요렇게 안 내놓고 아예 이렇게 써놨어. 주무장관이. 같은 말이지.
요 관계 중앙자가 뭐야? 장관 그 말이겠지. 관계됐다는 말이 주무야, 주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한다지. 여기는 주무장관 이렇게 나와서 주무장관. 그러니까 이름 두 개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봐요. 자, 국방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국방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지문 나와. 그리고 이제 직접은 사유가 국토관리. 그러니까 사유도 다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는 사유가 국토관리야. 왜 국토냐? 국가를 대신한 거야. 용어도 국토라고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직접. 그럼 시도지사는 국토하고는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지역 계획 또는 도시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역처럼 나오지. 도시라는 것은 특광시 군 개념이고 여기 지역이라고 명시했잖아.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요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한다. 한번 시험을 요거 바꾸는 거야. 이렇게 또 국토관리하고 요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 하나하나를 전부 출제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의 30회 시험에서 거의 30번 다 나온 거니까 뭐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유가 국토부 장관은 직접 요청, 시도지사는 직접은 있는데 뭐 넣고 요청 없고, 또 직접이라는 사유는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고 여기는 지역, 도시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요청하면 국장한테는 누가? 주무장관. 그럼 주무장관 지난번 시험에서 교육감이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들었지? 교육감은 안 되지. 교육부 장관이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교육감은 장관이 아니잖아. 그래서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감이 요청한다. 이렇게 해서 출제된 거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장관이란 개념만 이해하고. 그럼 이렇게 제안하면 얼마 동안 제안하냐면 2년 이내로 제안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지난번에 연장은 횟수는 무조건 몇 회다? 1회다. 이런 말 기억나나요? 공법에서 연장이란 말이 주로 나와. 그럼 연장은 횟수는 무조건 1회야.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 봐봐. 2회. 이런 말이 몇 번씩 나오지. 무조건 연장은 몇 회? 1회. 그 대신에 기간은 좀 다르지. 2년을 연장할 수도 있고 1년도 연장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숫자를 한번 내가 해드릴게 봐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 이때는 기간이 몇 년이 나오냐면 3년 이내로 제한 이렇게 나와. 그래 놓고 1회 한해서 몇 년? 2년 연장 이렇게 나왔어. 좀 이따 이것도 적어놔야 돼 같이. 정비법에서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으로 나와. 그때 3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 한해서 몇 년? 1년을 연장했지. 1년을. 지금 건축법은 건축허가 제한이지. 건축허가 제한. 그래 놓고 몇 년? 2년 이내로 해놓고 1회 한해서 1년 연장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숫자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 한 개가 아니라 3개로. 응? 3개로 숫자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요거는 전체로 보면 최대 몇 년? 5년. 여기 최대 4년. 최대 이렇게 되겠지. 개념이. 그러니까 순서로 돼 있어. 순서대로. 좀 이따 이것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어차피 요거는 숫자 나와. 이건 숫자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동안 배운 허가라는 개념이 여기는 2년이고 1년을 연장해 최대 몇 년? 3년. 그 시험에서 최장 기간은 얼마다? 3년이다. 이렇게 된 거겠지? 그렇게 냈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들이 제안을 하면, 허가권자를 제안할 때는 통보를 해야 돼. 내가 이래서 제안한다 통보하고, 통보받은 쪽에서 대신 공고한다. 이렇게 놨어. 요까지 설명을 했어. 그러면 절차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제안 절차. 그럼 제안 절차는 무슨 절차하고 같다고 그랬죠?
지정 절차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법은 지정하고 제한은 똑같아 절차가.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한 150번 정도 나와 지문이. 근데 시험은 또 한 번씩은 다 나와 절차로. 지정으로 출제하든 제한으로 출제하든 이 절차를 꼬박꼬박 시험에 내놨어.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배운 절차 그대로 하면 의견 청취가 있고, 그 다음에 심의가 있고, 그리고 제한. 그 제한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지정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요게 이제 기본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임의적이다 이런 말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정으로 묻건 제한으로 묻건, 자 지정하기 전에 뭐 하고 심의 거쳐 지정, 심의 거쳐 제한이 그러면 돼. 그리고 요 제한이나 지정이 되면 뭐 아니면 뭐 했죠? 고시 아니면 공고를 했어. 그런데 여기는 안 하고 있어. 여기서 하고 있지. 여기서 한 거 아니지? 허가권자가 공고한 거지. 제한 사람이 아니잖아. 요거 시험 문제고. 또 하나 어디서 요거 배웠지?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계획권 지정도 공고한 적 없잖아. 여러분 광역계획권이 어딘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왜?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원래 다 이렇게 하기로 돼 있어. 근데 안 하는 곳이 두 번 있어. 무슨 권? 광역계획권. 그리고 건축허가. 요거는 제한을 해도 또는 지정해도 알려주지는 않는다. 어디서 알렸어? 허가권자가 대신 알렸지. 제한한 사람이 알린 게 아니란 얘기야. 요런 걸 하나하나를 다 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 어렵다고 하는 거야. 대신에 여기는 심의가 무슨 위원회가 될까? 건축위원회가 되겠지. 그동안에는 무슨 위원회고? 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 도시계획위원회. 이거는 건축법이니까 용어가 당연히 어디로? 건축위원회. 그럼 여기가 국토부 장관이야. 그럼 앞에 중앙. 여기 시도지사면 지방건축위원회. 이런 건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심의는 공법상에서 심의는 무슨 위원회가 나와야 돼. 근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은 전부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은 건축위원회. 주택법에 가면 주거에 대한 심의위원회 나올 거 아니야. 거기는 주거로 나와. 주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거로 심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마다 심의위원회 이름이 있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이제 주택법에 가봐. 지정 절차 엄청 많잖아. 거기도 이 지문 꼭꼭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낼 수가 없지. 왜? 모든 법마다 지정하고 제한 문제가 다 걸려 있는데 이게 절차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사람이 심의한 것까지 해봤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동안 우리가 임의적으로 의견 듣는 경우는 요거의 아래를 찾아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건축법만큼은 그냥 주민으로 통일돼 있어. 요게 그래서 주의사항이야. 다른 거는 여기가 국토부 장관 그럼 누구야? 저기가 누구야? 원래. 다른 법에서. 여기 국토부 장관 하면 저기 누구? 시도지사. 여기가 시도지사 그러면 시장군수. 여기가 시장군수면 그때가 주민 나왔지. 근데 건축법은 이게 우리 관리계획처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부 주민의 의견으로 통일돼 있어. 그러니까 요것만 그냥 주민이라고 기억하시면 돼. 요게 절차야. 그러니까 엄청 여러분들이 까다로워. 이 문제 자체가. 근데 매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법보다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되거든. 자, 여기까지를 한번 책으로 읽어보고 좀 이따 안 되면 요거 사진 찍고 요거까지 찍어서 정리하시도록 해요. 자, 한번 봐요. 1번. 제안을 국토부 장관이 제안한다. 해서 국토부 장관은 1번 직권으로 하는 거야. 자, 국토부 장관은 무슨 관리? 무슨 관리?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떻게? 직접. 다 써놓긴 했어. 그 다음에 2번 주무장관이 국방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뭐하고? 요청.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어떻게?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지정한다. 그런 내용이지. 그래서 묶어놓고 누구의? 허가권자로 나와 있지? 허가권자.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해. 그러니까 허가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착공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 더 있어. 허가 제한만 아니라 착공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럼 2번 시도지사 제한.
시도지사는 자, 사유가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누구의 시장 등이라고 돼 있지? 허가권자라고 안 돼 있지? 시장 등. 근데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 이렇게 놨지?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국장은 허가권자, 허가 제한.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허가를 제한한다 이렇게 놨어. 그리고 2번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건축허가 제한 시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뭐하라? 보고하고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놨죠. 그 다음에 제한 절차. 자, 의견 청취가 누구로 돼 있어? 주민. 그리고 심의 거쳐 제한. 거기 뒤에다 요거 쓰세요. 고시공고 쓰고 X표해.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제한하거나 지정하면 고시 아니면 공고를 했다. 여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했다. 기억하고 오른쪽 넘어가 봐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물을 제한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4번 통보공고. 국장과 시도지사 제한권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착공 제한하는 목적, 기간 대상을 뭐 해주고 통보. 그럼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대신 뭐 했다? 공고했다.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5번 국장과 시도지사가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는 자 2번 제한기간 2년 이내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로 연장. 전체 지금 설명됐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그 지문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시험에 출제된 거란 얘기야. 하다못해 공고를 제한권자가 공고한다 이렇게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절차를 하고 아마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고 그 문제 보시면 쉬워질 거예요. 자 사진 찍으세요. 요거 요놈 찍고 요놈도 좀 찍어 놓고 집에 가셔서 꼭 필기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거기다 옮겨 적으시던가 하고 여러분 이거 적고 있으면 시간도 안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요거 요 2개 하시면 되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시면 기출문제집 갖고 계시죠? 그분들은 요 허가 쪽을 찾아서 요걸 한번 풀어보라는 이야기야. 응? 요때 바로 요때 풀어보시면 돼. 아, 이런 지문까지 나왔네. 이런 식으로. 아셨지? 그러니까 지금은 기출문제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원 지나가면 그때 그 부분을 복습을 그걸 해보시라는 얘기야. 복습을. 그러면 이렇게 풀어지네?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아까처럼 이제 신고 문제 풀잖아? 못 푸는 문제 많아. 그럴 때는 건너뛰시면 돼. 왜냐면 그거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전 문제거든. 그래서 오늘 건축법 집에 가시면 기출문제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부분 한번 풀어보시라는 얘기야. 지난주 것까지 한번 쭉 풀어봐. 그러면 요건 여러분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문제 풀어보면 확실하게 들어가죠. 요게.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10번째 용도 변경을 배워. 그럼 용도 변경도 법조문 뒤에다 용도 변경 혐의도 뭐 아니면 뭐 받아야 돼? 허가 아니면 신고 이렇게 써봐. 있는데 써봐 거기다.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도 허가 아니면 신고고 용도 변경도 무조건 뭐 아니면 뭐 허가 아니면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 이제 써놓고 밑에를 보는 거지.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란 항상 무슨 승인을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뭐 하는 거? 변경. 그럼 사용 승인이니까 공사 끝났다는 얘기지. 공사 끝나서 우리가 그동안에 준공검사 배웠잖아. 준공검사. 여기는 이제 사용 승인으로 나오지. 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를 뭐 하는 거다? 변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우리 지금 요 앉아있는 건물이 사용 승인 받았지 지금? 받아갖고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이게 2종 근생이야. 근데 여기다가 좀 뭐 9층처럼 술집 만들려고 그래. 아니면 모텔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이 용도에 대한 할 수가 없으니까 용도를 뭐 하라? 변경하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사용 승인을 받고 난 건물이야. 맨 처음에 지어질 때는 처음부터 용도를 거기다 뭘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따로 바꿀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일반 건물은 이미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면 용도를 뭐하라? 변경하라. 요즘이 나온 거지. 그래서 항상 사용 승인 얻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다 이렇게 나와 지문에가. 그럴 때는 다음에 따라 허가나 신고하라 해서 허가 대상. 거기 다른 지문 없어. 상위군 있나요?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고
신고 대상은 반대로 하위군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상위군이 뭐고 하위군이 뭐냐? 그 밑에 표를 보세요. 자, 시설군하고 숫자 9개 써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축물의 세부 용도 29개를 써놨죠.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용도 29개 설명한 적 있죠. 뭐 단독 있고 공동이 있다, 장내 시설이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시설이 29개가 있는데 요걸 군으로 다시 묶은 게 9개 군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원래 시설군 29개를 다시 시설군으로는 몇 개로? 9개로 묶었다 그 뜻이야. 그래서 그 시설군이 1번 자동차 관련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요거 했죠 이거? 지워도 되지? 거기 번호가 이제 1번이 자동차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번호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제 요 밑에서 이렇게 변경하는 걸 상위군 변경 이렇게 말해. 밑에서 위로 가니까 요게 상위군 변경. 그러면 상위군일 때는 뭐 받고? 허가 받고 그 말이고, 반대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바꾸는 걸 하위군 변경이다. 요건 뭐하고? 신고하고 이 뜻이야. 그 표시만 하세요. 왼쪽에다 요렇게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를 하위군, 밑에서 위로 가는 걸 상위군. 표시했나요? 그럼 이제 보면서 해봐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하면 되겠지. 위에서 밑으로 내렸잖아. 그러면 자, 주거 업무 시설군을 영업 시설군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그럼 허가 받겠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여러분 실무에서도 요거 보고서 해주란 이야기야. 응? 중개업 할 때 누가 물으러 오면 요놈 보고 대답해 주면 돼. 요렇게 하면 되고 요렇게 하면 되고. 아셨지? 그럼 이제 21개, 9개를 또 옆에 써놨잖아. 그래서 일단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 요 9개 군 이름. 그래서 그거는 내가 처음으로 허용해줘. 첫 글자. 첫 글자 이거. 이건 방법이 없어. 첫 글자로 외울 수밖에. 근데 첫 글자 외워도 절대 지문이 바뀔 게 없거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응?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구. 이건 첫 글자 외우면 첫 글자대로 나와, 순서가.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놓으면 맞출 수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은 못 외워도 시험장 할 때 이거 외워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보고는 알 거야. 그럼 이제 답을 또 2개를 외우시면 돼. 뭘 외우냐면,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가 세부 용도로 뭐가 있나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어. 그러면 그 밖의 시설군에는 동식물 시설이 있죠? 요거 2개 외워놓으면 돼. 그럼 또 문제 맞추지.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어떤 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려고 한다. 그럼 무조건? 그렇지, 허가지. 맨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자동차, 뒤에가 자동차가 나오면 무조건 허가사항이 돼. 반대로 무슨 시설이 동식물로 이렇게 하면 그렇지. 그런 거는 맞춰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용도 변경은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이 딱 있어. 이거 맞게 내든가 틀리게 둘 중에 하나를 내. 근데 맞게 내는 거는 바로 그런 거야. 요 순서에 의하면 맞추게 내고, 방금처럼 모든 지문에가 모르겠는데 요 자동차하고 동식물이 있으면 요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인데도 쭉 한번 보다가 무슨 시설 확인해 봐. 자동차하고 동식물이 있으면 그거는 확인해 보란 이야기야. 그러면 그 지문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많은 거란 이야기야. 자, 다시 무슨 시설을 자동차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허가. 자, 무슨 시설이 저 동식물로 이러면 신고지. 그럼 반대로 동식물을 뭘로 변경한다? 그럼 어떻게 돼? 허가사항이지. 동물이 먼저 나왔는데 맨 밑에 거니까 위로 다 갈 거 아니야. 반대로 자동차가 뭐뭐로 바뀐다? 그럼 무조건 신고겠지. 그런 걸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용도 변경 가장 기본으로 찾을 수 있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29개 시설은 못 외워.
어차피 그거 못 외우는 거니까 그 정도만 해결하고 가시면 돼. 그럼 이제 밑에 2번. 동일 시설군 내의 용도 변경은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상하거든. 상하야. 근데 동일 시설군 요거지. 동일 시설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잖아 지금. 그래서 원칙. 위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표에서 동일한 시설군. 여러분 동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써나? 같은 시설군 이렇게 써놓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써놨어. 동일하다 아니면 같은 시설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만 신청하면 돼.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러분이 아는 걸로 해봐. 주거 업무 시설군의 무슨 주택? 주거 업무 시설군에 단독과 공동 있잖아. 그러면 단독을 공동으로 바꿔봤자 무슨 군이야? 주거 업무 시설군이지. 이럴 때는 허가 신고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내가 단독이었는데 뭐로 공동으로 바뀌었다 신청만 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군 안에서 동일한 시설군이야. 자 다시 상하는 허가 신고야. 위로 가면 허가, 아래로 오면 신고인데 같은 군에서는 뭐한다? 허가 신고가 아니야. 그냥 기재상 변경 신청한다 이러면 되겠지. 근데 예외가 하나 또 있어. 다음에 정하는 변경의 경우는 대장의 기재상 변경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네. 동일 시설군은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신청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기억,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서 무슨 호? 같은 호. 같은 호가 뭐야? 여러분 지난번에 볼 때 요게 뭐야? 1호 그랬지. 1호. 요거 2호 그 말이지. 그럼 단독주택이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지. 4개가. 단독, 다중, 다가구, 그리고 공간이잖아. 그럼 요 놈에서 이렇게 바뀌었어. 서로가. 그럼 바꿔봤자 무슨 주택이야? 단독이니까 변경 신청할 필요 없잖아. 그게 같은 호야. 응? 그 시험장 가면 2가지 있어. 상하는지 알고 가는데 동일한 시설 군자가 붙어서 그때는 무슨 사? 기재상 변경 신청에 같은 호 그러면 기재상 변경 신청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호라고 읽는 번호를 그렇게 자꾸 하는 거야. 같은 호 그만 요 호를 말하지. 그러면 이 호 그러면 요 안에서 바뀌는 거지. 그럴 때 기재상 변경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요거까지 알겠죠? 그럼 다시 해봐. 상 그럼 어떻게 상으로 가면 허가, 하 그러면 신고, 동일한 시설군 기재상 변경 신청한다. 같은 호 그러면 신청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 하나가 또 있어. 니은 국토계획법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몇 종과 몇 종? 1종, 2종 근린 상월 시설 간의 상호 변경. 요거는 또 신청할 필요도 없게 해놨어. 그러니까 대부분은 1종과 2종 근생은 용도 변경 안 해도 돼. 그냥 같이 써도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게 법률에 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무할 때는 확인하셔야 돼. 실무할 때는 요게 1종, 2종끼리 그냥 써도 되는 거는 조례로 따로 나와. 근데 우리 이제 법으로 공부만 할 때는 1종, 2종 근생 간에도 자, 변경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지. 근데 여기를 잘 안 낸 이유가 또 자꾸 이의 제기를 하다 보니까 안 내. 왜? 조례에서 안 되는 것도 있네. 이렇게 나오니까 꼭 단서 주면 조례는 제외하고 이렇게 나와. 출제를 해. 그런 말이 귀찮으니까 아예 안 내지. 그냥 같은 호, 같은 시설군, 요런 걸로 내는 거지. 군자가 붙으면 어떻게? 군자 붙으면 기재상 변경 신청하고 호자가 붙으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공부하는 거. 그래서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용도 변경이거든. 이런 거는 맞추셔야 돼. 자,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이제 실무 쪽에 관한 게 3, 4번 있어. 자, 사용 승인에 대한 준용이란 허가나 신고 대상의 경우로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써놨지. 그 말은 뭐냐면 원래 바닥 면적 합계가 100 이상 용도 변경이면
원래대로 하면은 뭐 받아야 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준용한다 그 말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 끝나면 뭐를 받는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라고 해석해야 돼. 원래는 공사가 끝나야 사용 승인을 받는 거지. 근데 용도 변경도 얼마 이상이면 100 이상. 100 이상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 끝나고 또 한 번 뭐 받아야 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괄호 속에가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으로, 그러니까 100 이상 이제 500 미만이 되겠지. 500 미만인데 뭐에 해당하면 대수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그때는 받을 필요 없겠지.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내질 않았어. 기본적으로 100짜리 숫자 나오면 사용 승인 받는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런데 2번에 보면 바닥 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용도 변경의 설계야. 500 이상 용도 변경 설계는 원래 건축 설계에 관한 규정에서 23조를 준용한다. 그래서 굵은 것이 누가 설계? 건축사 설계라고 돼 있어. 원래 여러분들이 허가든 신고 대상이든 허가 받으려면 설계해야 돼. 설계. 그런데 바닥 면적 합계 500 이상 용도 변경도 누가 설계해야 된다? 건축사 설계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냥 간단히 숫자로만 기억해봐. 그냥 100 이상 나오면 뭐 받고? 사용 승인 받고 500 이상은 누가 설계하고? 건축사가 설계하라.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거기까지 이해되면 앞에를 또 공부해야 돼. 100은 무슨 대상도 되고 무슨 대상도 돼? 그 100 앞에 숫자 뭐야? 허가도 있고 신고 대상도 있지. 500은 허가밖에 없잖아. 신고 없잖아. 이걸 시험에 또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해봐. 100은 그냥 작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가도 되고 뭐 신고인데 500이면 커 작어. 커 그러면 신고 대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이야. 이것까지 시험 문제 출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다시 숫자로만 일단 구분하는 방법은 100은 뭐 받고 사용 승인 받고 500은 건축사가 설계하고 근데 100은 무슨 대상도 되고 무슨 대상? 허가 대상도 되고 신고 대상도 돼. 500은 허가 대상만이야. 그거까지 하면 이제 시험 문제 다 풀 수 있어. 그리고 복수 인정하는 거 이것도 시험에 출제를 했어. 여러분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획기적으로 바뀐 거야. 하나의 건물 안에 용도를 2개 이상 주겠다 그 말이야. 그게 신설이 됐어. 그래서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뭐로 하여? 복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가 2종 근생이잖아. 오로지 2종 근성밖에 안 돼. 그런데 용도를 따로 하나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는 용도를 2개를 쓸 수 있게. 그만큼 뭐냐면 경기들이 안 좋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1층 같은데 식당 하면서 옆에 커피숍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용도를 주겠다는 얘기. 근데 비슷한 용도를 주는 거지 전혀 다른 용도는 안 되겠지. 여기 학원인데 여기다 술집 한쪽에 한다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상식으로 안 되겠지.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그 2번을 먼저 봐요. 그럼 허가권자는 신청된 복수 용도가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모두 뭐 해야?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복수 용도 인정한다. 이렇게 놨지. 그런데 이제 1번 지문이 상당히 까다로워. 1번 지문이. 다시 봐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뭐 말이 많이 써놨지. 그러면 건축허가 신고는 무슨 뜻이냐? 맨 처음에 만들 때지. 허가나 신고가 나오면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 용도를 2개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용도 변경을 뭐 아니면 뭐야? 허가 아니면 신고지. 그때도 이제부터는 용도를 2개로 신청할 수도 있어. 또 아까 동일한 시설구는 어떻게 됐어? 기재사항 변경 신청한다고 그랬지? 그때도 이제는 2개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거 써진 말이 이해되나 이제? 건축허가 신고 시 그 말은 새로 만들 때. 내가 처음부터 이제 만들더라도 용도를 몇 개로, 1개가 아니라 이제는 2개로 미리 신청하는 거야. 그 대신에 용도가 2개로 나올 때는 비슷하끼리 돼야 돼. 비슷하게. 법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으면 용도가 정해졌겠지?
근데 누가 용도 변경하려면 뭐 아니면 뭐 허가 아니면 신고하겠지. 그때도 아예 처음 이제 그때도 두 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도 있고, 또 동일 시설구는 무슨 신청?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겠지. 그때도 뭐 할 수 있어? 두 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전체 이해되나 이제? 그렇게 한번 이해해 두시면 되지. 그 다음에 11번에 가설 건축물은 체크 표시만 하세요. 아까 용도 변경에도 체크 표시하시고, 별표 하자. 용도 변경은 별표 기본이니까.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은 항상 별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건축물은 체크 표시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설 건축물은 용어가 시험 문제돼. 그 옆에다 아예 써보세요. 가설 건축물 20조 0 제15조라고 써 있나요? 거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두 개 하고, 건축 허가 축조 신고 이렇게 두 개 써보세요. 자, 가설 건축물은 당연히 허가도 되고 신고도 된다 이 말이지. 근데 행위가 달라. 행위가. 허가는 뭐 할 때? 건축할 때는 허가고, 축조로 나오면 뭐하고? 신고. 요게 시험 문제였어. 요게. 자, 가설은 건축이라고 나올 때는 뭐하고? 허가야. 근데 축조로 나오면 허가라고 하면 안 되고, 축조는 뭐하라?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번호가 이제 있어. 1번. 양보를 1번. 가설 건축물 무슨 허가? 건축 허가. 자, 2번 내려와봐. 가설 건축 무슨 신고? 축조 신고라 써놨지. 근데 써놔도 이걸 몰라. 그지? 그러니까 옆에다 미리 하고, 가설 건축 용어는 건축으로 나온지 축조로 나온지부터 생각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건축하면 허가하고, 축조가 나오면 신고. 가장 기본 문제 이렇게 출제돼. 그런데 이 가설 건축물은 여러분 이미 배우고 왔어. 국토계획법 시간에. 혹시 시설이 결정되고 2년짜리 기억나나? 2년. 2년 안에 사업 안 하면 어떤 요건이 갖추면 허가해 준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안 했거나 1단계에 포함되지 않으면 허가해 주는데,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 기억났나? 요거요, 거기요. 거기하고 요게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이해 못하면 이게 못 푸는 거야. 2년짜리야, 2년짜리. 다시 해봐. 시설이 결정되면 항상 사업하라고 돼 있잖아, 사업. 근데 2년 안에 사업을 안 했어. 안 하고 뭐가 수립이 안 되냐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됐어. 그럼 단계별이 몇 단계 있어? 1단계, 2단계. 3년 안에 할 거 1단계. 3년 후에 할 게 2단계지. 근데 그게 수립이 아예 안 됐어. 그럼 사업에 안 해. 안 하겠다는 얘기지. 다시 수립은 했는데 1단계 포함되지 않았어. 그럼 2단계 있네. 그럼 몇 년간은? 3년간은 사업 안 하겠지. 그래서 가건물 허가해 준다. 그런 말이겠지. 항상 가설이라는 게 임시잖아. 응? 임시 건물 짓게 해주는 경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도 건축법이 나온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그렇게 된 부분의 허가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관련은 있어 이게. 그럼 이제 지문 봐요. 그래서 가설건물 건축허가 나오면 도시계획 시설 나오잖아. 왜 시설 나온지 거기잖아. 시설 또는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또 허가권자는 해달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1번부터 3번 책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이렇게 묶어서 요거는 허가 안 해주는 거야. 미리 쓰고. 거기 기억에 가면 니은까지 있어. 니은까지. 요 경우는 허가를 해줘라. 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허가 안 해준다는 이야기야. 요거에 해당되면 허가 해주는 거고, 요걸 구분하고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다시 질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라고 그래. 허가한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1번. 국토계획법 64조. 요게 바로 시설부지 개발행위. 타이틀 기억나죠? 그래서 시설부지 위배됐어. 그럼 위배되면 허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지. 그 다음에 4층 이상이면 허가 안 해줘. 얼마? 3층 이하로 해주겠다. 그 말이겠지? 4층 이상 안 해주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밖의 법령 등의 제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했잖아. 그럼 허가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번은 거기에 해당되면 안 해주고 거기에 해당이 안 돼야 허가해주고 그 말이겠지. 그럼 동그라미 4번에서 구조, 존치기간, 설치 목적, 다른 설치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 그러니까 그 기역, 니은, 리을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지. 그럼 거기에 해당되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 말이겠지. 자, 기역,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그래서 왜냐를 알아야 돼. 우리가 아까 임시 건축물은 몇 년간 존치하나요? 3년간. 왜 3년이냐? 아까 1단계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몇 년? 3년간은 임시적으로 있을 수 있다지. 그러면 3년만 있다가 야, 나중에 여러분들 시행 예정일 3개월 전에 혹시 무상 철거한다 기억나? 그럼 무상 철거하려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상 철거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처음부터 영구적 건물로 만들지 말라 요 뜻이잖아요. 전체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항상 가건물이 3년간 존치하되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무상 철거돼야 돼. 무상 철거하려면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라 그 말이지. 자, 이번 존치기간 3년 이내는 나왔고 그럼 3년 이내는 아까 몇 단계? 1단계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나 다만 사업이 시행될까지 그 기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새로운 것만 설치 안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지금 가설 건축물 허가 내줬는데 거기에가 전기가 안 들어가. 그럼 새로 나죠? 안 나죠? 안 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촛불 켜고 살든 배터리로 전기 켜고 살든 그런 거는 상관없어. 왜? 임시니까. 거기다 임시 건물인데 전기 놔주고 수도 놔주고 그러면 나중에 철거하는 비용이 또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건물에는 새로운 건 안 놔줘. 새로운 거는 기존 것만 사용하라. 그런 개념이야. 네 번째, 분양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있나요? 분양 목적이 뭔데? 소유권 이전. 3년만 있다 없어지는 건물에다 소유권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 이거 외우실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해를 해야 돼. 다시 이 부분의 건축허가는 2년짜리 사업 안 했을 때 단계별 집행이 수립 안 됐고 또 수립했는데 1단계 포함되지 않으니까 최소 몇 년? 3년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럼 3년만 있다가 3개월 전에 무슨 철거? 무상 철거가 돼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자 존치기간이 얼마? 3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존치하려면 영구적으로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시설 놔주면 돼? 안 돼? 안 되고 없어지는 건물에다 소유권 주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말이겠지? 그렇게 연상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자, 축조 신고는 지문만 확인해요. 둘째 줄 끝에 가설 건축물을 뭐 하려고 하면 축조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요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도 역시 얼마다? 3년이네. 그러니까 가건물은 허가를 받았건 신고했던 모두 얼마? 3년 이내예요. 그리고 오른쪽 넘어가서 존치 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아까? 연장. 그래서 연장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허가권자가 굵은 글씨만 읽으세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한테 존치 기간 만료일 연장 가능성 여부,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해준다? 통지해줘. 얼마나 좋아해주면 허가권자가 우리 개인들한테 이걸 만료되기 30일 전에 다 알려주게 돼 있어. 그럼 알려줬을 때 여러분 연장하고 싶은 거야. 그럼 거기 1번 허가 대상은 만료 며칠 전? 14일 전에 허가 신청하면 연장이 돼. 자, 신고 대상은 7일 전이야. 숫자 문제 요거는 연장할 때 허가는 14일 전, 신고는 7일 전에. 거기까지 보시면 돼. 그리고 따로 보실 이거 12번은 X표 하세요. 그 12번은 안 봐도 돼. 뭐 거기까지 시험 출제할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장이 건축공사 절차가 나와 있죠. 요 절차는 20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201페이지 펴면
건축 절차표가 나와 있나요? 이런 것도 시험에는 안 나와. 이 절차 문제는. 그런데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공부하는 게 좀 편해지지. 지금 우리가 어디 단계에서 뭐 하는구나 이런 거니까. 자, 순서 한번 읽을게요. 1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하는 누가 있어? 건축주가 있어. 그럼 건축주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2번 무슨 건부터 확보하고? 소유권. 그 절차를 좀 알아라고 써놓은 거야. 소유권 확보해야 돼, 건축주가. 그리고 이제 소유권이 확보되면 설계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설계해요, 못해? 못해. 그 법으로 정했어. 건축사만이 설계하도록 법에서 정했어. 그래서 건축사가 설계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써놨지 뭐 한다고? 의뢰한다고 그러지. 돈 주고 설계해달라고 맡긴다 그 말이야. 그럼 이제 설계도가 나왔어. 그럼 그 설계도 이제 합해서 여러분이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돼. 허가 신청. 그럼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줘. 그럼 여기에 허가도 무슨 권리냐? 그 허가에다 역시 허가도 무슨 권리? 착공 권리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업할 때는 뭐 받아서? 인가 받으면 착공 권리 나왔지? 여기는 반대로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착공 권리가 나와. 개념 알겠죠? 그러니까 공적인 사업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착공 권리가 나오고, 이건 이제 사적이니까 뭐 받아서? 허가 받으면 착공 권리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착공 권리 받으면 자 7번, 6번 착공 신고에다 별표 하세요.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게 요거야. 우리는 허가 받았다고 바로 공사 착수를 못해. 무슨 신고부터? 착공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주택법에 가도 이제 좀 있다가 승인 받았어. 그러면 승인 받으면 착공 권리 나왔겠지. 그러면 바로 공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신고? 착공 신고. 그러니까 건축법과 주택법이 절차가 똑같대. 절차가 허가나 승인 받으면 바로 공사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라 이 말부터 나와. 그래서 아까 요 착공 신고 어디서 나왔지 이거? 아까 허가 받고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한다. 그때 3번에 아까 뭐 있어서 경공매로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이 상실 그런 말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야. 요 착공 신고. 아까 한번 펴봐. 아까 허가 취소 한번 찾아봐요. 허가 취소. 171조. 아까 허가 취소 사유가 3개 있었잖아.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한다. 착수했는데 완료 불가능하면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3번이 무슨 신고? 착공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허가 받으면 무슨 신고하게 돼 있어? 착공 신고. 그때 그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이 상실했고 6개월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절차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건축은 허가를 받으면 착공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바로 착공은 못하고 무슨 신고? 착공 신고부터 해야 돼. 그래서 신고를 허가권자에 해줘. 나 이제 공사 들어간다. 그래야 건축주가 이거 2년 안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취소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신고를 갖고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거야. 허가권자가 허가해놓고 저놈이 2년 됐는지 날짜 세고 있어? 안 세고 있어. 허가해주면 무슨 신고를? 착공 신고 받으면 서류 확인해 보겠지? 내가 언제 허가해줬는데 신고가 언제 들어온지 그래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착공 신고 규정을 두는 거야. 이해됐나요? 왜 착공 신고가 있는가 기억해야 돼. 허가해주고 몇 년 안에 2년에 착수 안 하면 취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년을 셀 수 있어 없어? 못 세니까 반대로 우리한테 신고 규정을 두는 거야. 너 착수할 때는 뭐 하라? 신고하고 하라.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는데 2년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넌 취소당한다 그 말 아니야.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해.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신고하면 공사 착공 들어가겠죠. 근데 착공은 우리 건축주가 하는 게 아니라 공사 시공자가 하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역시 건축주가 의뢰하겠지. 돈 주고 네가 공사 좀 해달라. 그럴 때 이제 잘 봐요. 그러면 시공자도 지정을 하는데 누구도 지정했어? 공사 감리자도 지정했어. 그러니까 시공자는 공사하는 사람이야. 감리자는 감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건축주들은 돈은 있지만 직접 공사 못 하니까 우리 건설회사에서 공사 좀 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또 감독할 사람, 내가 감독할 수 없잖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감리자까지를 지정하면 돼. 그래서 이제 착공하고 감리 들어가.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됐어.
그럼 공사 시공자가 완료되면 공사 감리자가 이제 할 일이 나왔어. 거기에 무슨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 내가 이제 감독을 했더니 야, 지금까지 아무 하자 없이 도면대로 잘 했네요 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면 돼? 건축주에게 주면 돼. 그러면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신청해. 그 보고서를 받으면. 그래서 사용 신청했는데 건축주가 그 보고서를 누구한테 제출해? 허가권자. 그래서 이제 순서를 물어봐. 보고서는 맨 처음에 어디로 갔어? 감리자에서 건축주로, 건축주에서 허가권자로 이렇게 온 거지. 그 과정 잘 기억해놔. 여러분 시험에서 요거 절차를 물은 거야. 절차를. 사용승인 신청을 감리자가 한다. 그러면 틀렸지? 건축주가 하는 거야. 근데 건축주는 감리자로부터 뭘 받았어야 돼? 보고서를 받았어야 돼. 보고서. 그 보고서 받아야 사용승인 신청하는 거지. 그때 신청할 때 감리 완료 보고서에다 또 하나 뭐가 들어갔어? 공사 완료했다는 도면 서류. 요거를 같이 제출하면 허가권자가 받아서 그 승인 신청하고 그 밑에가 승인이죠. 여기에다 날짜를 쓰세요. 7일 안에 이렇게. 신청 들어가면 승인은 7일 안에 이루어져. 그 화살표 있잖아. 화살표. 신청하고 승인하고 그 화살표에다 며칠? 7일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면 사용을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며칠 안에? 7일 안에 승인을 해준다 그 말이야. 그런데 7일 안에 승인을 하는데 검사를 하게 돼 있지. 그냥 주진 않아. 검사에서 뭐 하면 합격하면 사용 승인서라는 걸 교부를 해주면 건축주가 이제 받아서 건축물 뭐 한다? 사용한다. 요 절차가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똑같이 나와 순서가. 그래서 요거를 배우던 주택법을 배우면 절차만큼은 똑같아. 이름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 기본 절차는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상고로 요런 거구나 하고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공부하는 게 우리가 어디 단계에서 뭐가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 근데 이걸 내용을 모르고 아까 절차를 배우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 말을 그대로 뜬구름 잡는 거지. 어디서 무슨 단계인지를 요거 연상하시면서 쉬었다가 그 절차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